워낙 영화 자체에 이제 여자 역할이 여자 캐릭터 역할이 좀 작은 영화라서 돋보이진 않았습니다만 이렇게 짧은 텀 동안에 짧은 기간 동안에 두 편의 영화에서 똑같이 남편이 미친 사람에게 살해당하는 이 아내를 두 번 연기한 여자를 기록하지 않았나. 이 포크캐쳐에서 데이브 실치 아내 그리고 아메리칸 스나이퍼에서 역시 맞죠? 그렇게 사이코의 남편을 잃는 역할로 이렇게 두 번을 나왔네요. 짧은 기간 동안에. 배우들 이야기는 이 정도로 일단 이야기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초반에도 이야기를 열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아마도 이 영화를 보고 나서 가장 많은 질문은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존 유포는 왜 데이브 실치를 왜 죽인 거야? 라는 질문. 이 영화는 그것에 대해서 명쾌하게 이야기하지 않죠. 그리고 저는 그렇게 명쾌하지 않음이 이 영화가 주는 굉장히 큰 솔직함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인생도 그렇고 여러분들 지금 겪고 있는 세상도 그렇고 대부분의 큰 사건의 명확한 이유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큰 사고를 미리 계획하고 조정한 사람도 사실은 그렇게 존재하지 않아요. 역사적으로 아주 큰 사고들, 역사적인 이벤트들 보시면은 사실은 아주 순간적인 판단 미스, 순간적인 감정의 오류 때문에 벌어진 일들이 훨씬 더 많아요. 김재규는 대통령을 시해하고 왜 중정이 아니라 육본으로 갔을까요? 왜 갔을까요? 정신이 없어서 간 거예요. 그게 무슨 뭐 대단한 어떤 미스터리가 아니라고요. 그런데 그런 종류의 어떤 아주 그래 존 듀퐁은 이래서 그 사람을 죽인 거야. 그래서 데이비 실치를 죽인 거야. 라는 어떤 명확함을 줬다라면은 그냥 이 영화는 단순히 존 듀퐁이 왜 데이비 실치를 죽였는가에 대한 이야기밖에 될 수 없을 거예요. 하지만 그것을 당시에 있었던 이러저러한 많은 이야기들 그리고 그들 사이에서 벌어졌던 많은 이 알려진 기록들을 영화적으로 충분하게 잘 다룸으로써 이 영화는 어떤 인간관계 자체에 대한 고찰로 완전히 확장될 수 있는 거죠. 이런 인간관계 안에서 벌어질 수 있는 오해와 실수와 끔찍한 사건들은 사실 그 상황과 환경만 조성되면은 누구에게나 벌어질 수 있는 일이거든요. 물론 이렇게 끔찍하게 살인까지 일어나지 않겠지만 말하고 보니까 살인까지 일어나긴 하겠네요. 별일들이 다 생기니까 우리 주변에서. 저는 이런 감독의 태도가 머니볼에서도 분명히 카포트에서는 분명히 느껴지고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몸이 건조한 영화고 어떻게 보면 통찰력 있고 사려 깊은 영화죠. 머니볼 같은 경우는 이야기 자체가 너무 예쁜 영화예요. 그 영화는 베넷 밀러가 굉장히 건조하게 찍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굉장히 따뜻하게 기억을 하죠. 애초에 스티브 자일리언이 썼던 각본 자체가 너무 따뜻했고 그거를 아론 소킨과 베넷 밀러는 아주 건조하게 다뤘지만 따뜻한 영화로 기억되고 있죠. 하지만 연출 자체는 굉장히 건조했습니다. 어떤 좀 더 드라마틱한 장치들을 구성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를 철저하게 배제했죠. 그건 머니볼에서 굉장히 좋은 전략이기도 했고요. 이야기 자체가 워낙 따뜻하니까 그 다루고 있는 사건 자체가. 이 영화는 어떤 의미에서 비슷하기도 해요. 이 본래 사건이 다루고 있는 본래 이야기가 다루고 있는 사건 자체가 굉장히 드라마틱한 끔찍한 일이죠. 그걸 아주 건조하게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막 무슨 영혼을 까 뒤집어가지고 이런 일이 있었어라고 보여준 게 아니라 모든 스케치를 보여주는 거죠. 단서들을 던져주는 거예요. 저는 이런 태도가 이 구스반 산트의 엘리펀트와도 굉장히 닮아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엘리펀트 보신 분들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엘리펀트라는 영화는 콜럼바인 고교 혹시 기억하시나요? 총기 난사 사건이 벌어져가지고 수많은 고등학생들이 살해되었던 당시에 미국을 충격에 몰아넣었던 끔찍한 사건이었죠. 그거를 요즘 이래요. 마이클 무어는 그거를 볼링 포 콜럼바인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약간 좀 선동적으로 제시를 했고요. 이 사건은 미국의 총기 규제가 만들어낸 그런 기록적인 사건이다. 라는 식으로 약간 프로파간다식으로 접근을 했고 구스반 산트 같은 경우는 당시에 그 사건을 둘러싸고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죠.
얘들이 그 죽인 이유는 이 아이들이 게이기 때문이다. 이 아이들이 마릴린 맨슨의 음악을 들었기 때문이다. 이 아이들이 왕따를 당했기 때문이다. 별별 종류의 이야기를 다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보통 큰 사건이 벌어지면 한국 언론도 똑같은 일을 해요. 당장에 뭐뭐뭐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자꾸 뭐가 통찰 아닌 통찰을 제시를 하죠. 뭐뭐 때문이라는 원인을 분석해내지 않고 뭐 견디지 못하는 언론의 생생도 있지만 당장에 그게 뭐뭐 때문이었다라고 설명되지 않으면은 한없이 불안하고 한없이 공포스러운 대중의 문제이기도 해요. 근데 그냥 그게 어떤 한 가지 문제 때문에 벌어진 일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 아침에 했던 어떤 행동이 그러했듯이 그건 어떤 단 한순간에 어떤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벌어진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걸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접근을 하니까 무슨 PC게임이, 온라인 게임이 청소년에게 끼치는 뭐 폭력 이런 종류의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자, 엘리펀트가 그래서 이 그 두 고등학생이 다른 자기 친구들을 총기 난사로 살해했던 그 끔찍한 사건을 명확하게 얘들은 뭐 때문에 그랬어 라고 보여준 게 아니라 이러저러한 모든 종류 그날 있었던 모든 스케치를 쫙 보여주는 그러한 전략과 굉장히 유사하게 이 영화 폭스캐쳐도 이 세 사람 데이브 슐츠, 마크 슐츠, 존 두폰 이 세 사람 사이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스케치를 쫙 풀어놓는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관객은 자기 나름대로 그걸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해석이 있고 또 여러분 개개인이 생각하는 개별 해석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 이게 저는 영화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어떤 지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혜는 문법이거나 공식일 수가 없어요. 상대가 생각을 하게 만드는 힘 자체인 거죠. 그래서 스케치가 참 좋은 영화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드는데 저는 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존 듀폰과 마크 슐츠가 초반에 참 좋은 메이트죠. 좋은 러닝 메이트죠. 서로 굉장히 닮아있는 사람이기도 하고요. 일단 눈으로 드러나는 명백한 결핍이 있는 캐릭터예요. 존 듀폰은 일단 가진 건 물리적으로 재산은 너무너무 많지만 어머니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결핍이 있죠.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타이틀 다 이렇게 보면은 중간에 이렇게 자기 직업 나열하는 장면 있잖아요. 이거 잠깐 딴 말이지만 헬기 안에서 이렇게 그 마크 슐츠한테 이게 이야기하는 거 있잖아요. 막 배우기 가르치는 장면. 그 장면 전체가 다 애들이에요. 헬기 안에서 보는 건 전부 애들이에요. 두 사람 대단한. 아무튼 정말 그 결핍 자체를 닮아있는 캐릭터라는 거죠. 라는 거죠. 존 듀폰은 자기가 어머니에게 굉장히 인정받지 못한 아들이었고 또 인정받지 못한 성인이었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반드시 인정을 받아야 되는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이런 종류로 자기 인정 욕구가 약간 좀 비정상적으로 발달한 사람들은 약간 역시나 좀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어떤 국가적인 가치나 지금 사회에 결여되어 있는 어떤 질서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과격하게 반응하고 그거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막 선동적으로 이야기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게 아주 많이 팽배해 있으면은 정당의 형태로 나치당처럼 되기도 하고 혹은 뭐 요즘 같은 현실 세계라면은 보통 우리가 론 울프라고 외로운 늑대들이라고 하죠. 이렇게 갑자기 막 테러를 아무 이유 없이 벌이게 되는 좌절한 죄인으로 전락하기도 하고요. 그런 인물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마크 슐츠에게 마크 슐츠가 원하는 무언가를 제공하고 마크 슐츠도 똑같이 결핍이 있죠. 자기는 굉장히 훌륭한 사람 같은데 그리고 자기도 분명히 형을 좋아하고 형을 인정하지만 형보다 인정받지 못하는 나, 그 초라한 나, 그리고 형을 이길 수 없는 나에 대해서 굉장히 큰 결핍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인정받고 싶어요. 근데 그 인정 욕구를 마크 슐츠가 제공을 해주죠. 마크 슐츠가 존 듀폰이. 그러니까 그는 존 듀폰으로부터 이 세상에 필요한 누군가가 되고 존 듀폰은 마크 슐츠로부터 유사 아버지가 됩니다. 이 두 사람은 완벽한 관계예요. 그 상황에서는. 하지만 이렇게 사실은 하나의 위장막으로서 거짓말로서 지탱되는 아주 아슬아슬한 인간관계는 이 영화에서 보여주듯이 얼마나 쉽게 사상 막가고 허물어질 수밖에 없는지 보여주고 있죠. 단 한순간 이 유사 아버지 존 듀폰이
아버지답지 않은 행동을 하거나 혹은 낳고 실체에게 위해를 가하는 장면이 있죠. 그런 장면을 통해서 인간적인 배신감을 느끼게 하니까 모든 게 틀어져 버리는 거잖아요. 차라리 계약관계로 맺어져 있는 상황이라면 얼마나 제 관계가 탄탄하게 잘 이어져 나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했었는데 저렇게 너무 진심인 사람과 너무 진심인 사람의 진심이 서로 격돌하고 대결했을 때 인간관계가 파탄으로 가는 경우들을 저는 현실 세계에서 굉장히 많이 봐요. 그리고 그런 어떤 분쟁은 옆에서 보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피곤하고 끔찍하죠. 왜냐하면 그 두 사람은 서로 옳거든요. 서로 너무 진심이고 서로 너무 뜨겁고 서로 자기가 원하는